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어제 대구는 프로축구 K리그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대구FC가 강팀이죠. 전북현대를 상대로 2대0 2023년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4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한 홈구장은 팬들의 뜨거운 함성과 응원으로 가득했고요. 대구FC는 기다리던 첫 승으로 중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원정 2연전 후 다음 홈 경기는 4월 16일 광주FC와의 맞대결입니다. 12,419석의 전석 매진이라는 극적인 순간 첫 승을 올린 대구FC. 이제 상승세를 타고 팬들의 응원에 부응하는 모습 기대해봅니다.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금호분기점 부근에서 칠곡분기점까지 약 4km 정도 밀리겠고요. 중앙고속도로 위로는 춘천 방향으로 동명동호에서 다부터널까지 약 7km 정도 정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성서나들목에서 금호분기점까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성서나들목 방향입니다. 대봉교에서부터 침산교까지 답답하게 이동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 갖고 지나셔야겠고요. 달구벌대로 위로는 반고개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 방향으로 정체 빚고 있습니다. 성북로 침산초등학교에서 성북교 방향으로 서행으로 이동하고요.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지나신다면 신호 2번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 많고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요. 일교차가 20도 내외로 클 텐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도, 포항 19도, 안동 18도가 예상됩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도, 습도는 56%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예,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마트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됩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20일 오전 0시부터 대중교통시설과 개방형 약국에서 적용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합니다. 네.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데 이어 두 번째 완화 조치인데요.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29명으로 지난주보다 7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29%, 현재 재택치료자는 2,300여 명입니다. 네, 마트 내 약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지만 일반 약국은 그래도 써야 된다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예, 대구 경북의 2차 전지 소재 수출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어제 발표한 2차 전지 공급망 내 대구 경북의 위상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2차 전지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거나 아예 배제하려는 법안을 만들면서 대구 경북 관련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에는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같은 소재 및 원료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건데요. 특히 대구 경북은 2차 전지 배터리 원가에서 47%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 시장 우위를 기대하게 합니다. 네, 수출 청신 온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예,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 대구 경북 2차 전지 양극재 수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대구의 양극재 수출도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지역 최대 수출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2차 전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경우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미국 및 EU와 FTA 네트워크까지 구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양극재 수출 물량은 매년 20%씩 늘어서 4, 5년 안에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에서는 수출 확대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양질의 인력 공급 환경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수출이 중국 덕을 볼 때가 있네요. 다음 소식은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죠. 지난 17일 대구 북구 대연동합주택가에 또다시 돼지머리가 등장했습니다.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뒀는데요. 북구청의 중재 또 날씨 문제 등을 감안해서 지난 15일에 약 5달 만에 돼지머리를 치웠습니다. 이게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돼지머리를 다시 갖다 둔 주민들은 이게 이슬람 사원 건립에 항의하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로 전날인 지난 1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들의 이런 행위가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는 엄연한 혐오, 차별 행위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반발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가짜 임대차 계약과 허위 서류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집니다. 대구지검 형사 3부는 지난주 금요일 허술한 전세자금 대출을 노려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세 사기가 기승입니다. 이번엔 어떤 방식일까요? 이 남성은 자신의 명의로 서울과 인천에 있는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를 한 후에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 상품이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네. A씨는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오자 즉시 인출해서 공범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공범들 역시 현재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상태였는데요. 출소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네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대구시가 비만이거나 저체중인 청년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맞춤형 운동과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구시가 제공하는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는 체성분 검사 결과 BMI 즉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이거나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들이 대상이고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은 소득이나 재산 등에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의 월성종합사회복지관과 서구 헬스케어 휘트니스 센터 등 두 곳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이용자에 선정되면 24,000원 본인 부담금을 내면 3개월간 스포츠 지도사 등 전문 인력이 맞춤형 운동 처방과 식단 관리 등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24일까지고요. 네. 신청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신분증과 제출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소장 김대학입니다. 타 지역과 달리 수성구는 학군 수요가 많아서 주로 3월달 입학하기 위해서 12월, 1월, 2월달에 이사가 많고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은 10월 말부터 집을 보러 많이 오시고 저희들 이런 좀 갑자기 오신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하루 종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바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거의 1년간은 매매가 거의 없었고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손님들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초급매 아주 저가 범어동 아파트를 예를 들면 10억 8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최근에는 6억 이하로서 매매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세가 거의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못 내주니까 임차인과의 갈등이 상당히 많아서 향후에는 전세 부분이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봤을 땐 특히 대구의 경우는 2025년까지 입주 세대가 거의 한 7만 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락기가 좀 장기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기는 올해 하반에서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 치더라도 그 후에도 상승기보다는 하락한 상태에서 계속 가는 어떤 침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경기 전망은 좀 어둡더라도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고 경기가 하루라도 좀 빨리 회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 중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조정 조례안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대구시의회에서 심사를 유보했고 지역사회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오늘 이 문제 짚어볼까 하는데요.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00대 1000에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노인들의 연령을 좀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어떻게 변경하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뭐 이 문제 아마 많은 시민분들 아실 거예요. 네. 관심사기 때문에 대구시가 오는 7월부터입니다. 노인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 두 가지 이제 교통수단의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어르신 그 무임교통 통합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네. 핵심은 현행 그 만 65세인 그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을 5살 높인 70세까지 올리고 네. 그 70세 이상은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시행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당장 65세에서 5살 그 70세로 높이면은 혜택을 보지 못한 연령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은 차등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만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무임승차 적용 나이를 한 살씩 낮추고 네. 도시철도는 현행 65세에서 해마다 한 살씩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8년이면은 만 70세로 그 무임승차 연령이 이제 같아지는 거죠. 네. 그 홍 시장은 도시철도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이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공약이라서 그런지 좀 빠르게 추진이 된 편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홍 시장의 기본 취지에는 좀 공감하는 편인데 이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는 기준, 그러니까 그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네. 버스까지 교통복지를 좀 확대하겠다는 게 이제 이번 정책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도시철도에서는 그 누적 적자가 24조 원에 이른 상황에서 무임승차 연령 재조정이 없으면 적자가 앞으로 더 커질 거고 이 도시철도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이제 그 기본 생각을 밝혔어요. 그래서 네.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그 노인의 기준을 그 현재 그 65세에서 70세 정도까지는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데도 좀 많은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앞서 이 백 기자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그쵸. 이 논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 대구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지나치게 공약을 의식한 속도전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앞서서 도시철도 누적 적자분을 해소하는 문제도 이 만약 이 연령이 높아진다면 과연 도시철도를 이 무임승차로 이용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이용할까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현행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이 경로 우대인데 대부분의 그 국가의 서비스들도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 자체를 교통 분야에서만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이 반발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속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되는 섣부르다. 것이 좀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노인 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논의만 있지 공감대는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65세 이상이 노인복지법상이기 때문에 이거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 좀 이렇습니다. 그 현행 노인복지법을 소개해드리면 문구가 이렇습니다.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자에게 수송시설이나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 이다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최저 기준이 좀 나와 있는 거잖아요. 65세라고. 그래서 대구시의 생각은 이 70세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 해석에는 뭐 무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맞다는 게 이제 대구시의 입장이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그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뭐 이상, 65세부터 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일자 이 법제처가 이달 들어서 유권 해석을 위한 법령 해석위원회 구성 절차에 좀 들어간 상태고요.
대구시의회에서는 이 내부적으로 자문 변호사와 법무담당관실에서 좀 검토를 했고 상위법과 그러니까 노인복지법과 접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적 변화나 논의 과정이 있고 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지자체의 자율사안이라고 답한 게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이에 맞게 좀 해석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권 해석이 있다는 건 일단 논란이 있다는 여지로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 처음부터 혜택을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이 줬다 뺐으면 이 줬다 뺐는 데 대해서 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이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관련 법에서는 65세부터가 아니라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이 법은 65세 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마음대로 이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 충돌되는 조례는 그 자체로 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애초에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이 노인의 노동 가능 연령의 기준들이 점점 높아져 왔는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판례가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렇군요. 이 노인 라인에 대한 기준이 법과 정서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노인이라고 하면 규정하는 기준이 현재에서 현재는? 이제 안 익숙한 게 만 65세가 네. 맞습니다. 이게 그 1964년에 도입해서 지금까지 좀 유지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최근 그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이나 2019년 인구구제 변화 대응 방안 등에서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을 좀 시사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정부가 해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고령자 나이도 현재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또 이 나이가 되면은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그 아직 우리 사회가 좀 65세 이상의 벽에 좀 갇혔다고 보는 게 네. 유엔의 발표를 보면요. 2015년 발표가 있거든요. 65세면은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아실까요? 65세 노인이 아닌가 본데요. 부르는 게. 유엔 발표에 따르면은 그 유엔이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신체 건강이 이제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올라서 그래서 2015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청년의 나이가 18세에서 65세입니다. 그리고 중년이 66세에서 79세가 되고요. 80세 이상 99세까지가 노년, 100세 이상이 되면 장수 노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부분에 좀 갇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가 노인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네. 서울 지역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이 72.6세입니다. 그래서 약 7.6세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노인 스스로도 현행 노인의 기준 나이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제 근거 자료로 좀 활용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혜택이 줄어든다면 이건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대구시 인구 가운데 65세에서 69세 사이 인구가 14만 8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들에 대해서는 당장 이 조례가 추진되면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70세까지로 늘리게 됐을 때 대부분의 시민들이 70세가 되는데 시간이 5년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이 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 탄소 중립을 표방하면서 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차원에서 보면 이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률, 수송 분담률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이게 또 사회적 논의가 충분했냐는 거거든요. 시민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대구시 의회에서도 이번에 좀 보류가 됐는데 네. 그 중요한 심사 유보 이유가 조례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지원 방안이 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오는 23일에 좀 조례안이 다시 심사가 되는데 일단 대구시에 보고를 다시 받고 재논의를 거쳐서 이번 회기 중엔 좀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긴 합니다. 네. 일단 노인 연령과 이동권 문제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의 한마디로는 일단 이건 기본적인 생각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숫자로 정체성을 정하지는 말자는 생각인데 네. 여기에 따라서 새 기준 또 뉴노멀에 좀을 제시할 때가 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뉴노멀이라는 단어 네. 제시해 주셨고요. 청 기자님은? 네, 일단 이 노년층 분들의 의견과 생각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대한노인회에서도 좀 반대 입장을 냈고 이 대구시 연합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이 시의원들도 이 대구시가 결정만 하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개가 짖으면 기차가 잠깐 멈춰설 필요도 있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율기 기자였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지난 17일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노인 무료 결핵 검진을 진행해서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48% 이상이고요. 노인시설에서 결핵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결핵 검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진행된 무료 검진 현장 소리와 검진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소감 들어보시죠. 아버님 지금 기침이나 가래 있으세요? 예, 가래가 좀 가래 많이 있어요 요새? 그러면 저희가 가래 검사 무료로 해드리는데 가래 검사 해드릴까요? 네. 결핵 앓은 적 있으세요? 없으시고 가족 중에도 없으세요? 가족 중에 네. 결핵 앓은 사람 있으세요? 예, 바로 행이 형이 앓으셨어요? 지금 기침 같은 거 하세요? 여러분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숨 참으세요. 저희가 일단은 기침 2주 이상 하시면은 저희가 한 사람당 2개의 통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1번은 오늘 내로 받아주시고 2번은 내일 아침에 식전에 받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그 다음날 가지러 옵니다. 그러면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객담을 배양을 해서 이제 거기서 결핵인지 아닌지 딱 확정이 나는 거예요. 달서구에 살고 있는 김임인데요. 멀리 가면 불편한데 찾아와서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예. 오늘 검진은 폐, 가슴 사진 찍는 거 검사했는데 결핵 관련해서 의심 증상이 있다는 거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거 없었어요. 자주 와서 해주시면 좋지요. 이옥입니다. 아침에 방송 듣고 그거 하려고 와가 2차 바로 가가 사진 찍었어요. 아이고 이래 해주시는데 어디서 이래 해주시노 싶어 감사하지 뭐지. 앞으로도 우리 더 올까요? 더 좋지요. 저는 결핵이 좀 옛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결핵은 그 활동성 결핵과 잠복 결핵으로 나뉘는데 네. 잠복 결핵은 결핵균은 몸에 있지만 특별한 증상이나 전염성이 없고요. 이 중에서 10% 정도는 전염성이 있어서 격리와 치료가 필요한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예전에 잠복 결핵이어서 본인이 결핵균에 감염된지 몰랐다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 활동성 결핵으로 변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핵 치료를 위해서는 항결핵제를 사용하는데요. 이걸 한번 먹기 시작하면 최소 6개월 정도는 매일 먹어야 되고요.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다고 중간에 투약을 중단하면 이 재발했을 때 약에 대한 내성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검진을 진행한 분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한결핵협회 대구 경북지부 검진사업팀 소속 정익순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검진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먼저 진행하는데 어르신들 보니까 이제 뭐 질병 같은 거 만성질환 같은 걸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지시면 결핵이 또 발병할 확률이 높아가지고 오늘 이번 기회 삼아서 이렇게 검진해 보셔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이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는 저희가 서울에 전문 판독의 분들이 의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원격으로 판독해 주시면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객담 검사 대상자 분들은 객담도 받고요. 추후에 오늘 검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증상자가 쓰신 분들은 3개월 뒤에 추구 검사로 이제 흉부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고 비교 판독을 해서 혹시나 또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또 결핵 검사를 또 더 진행하시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분이 활동성 결핵으로 이제 재채기나 기침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같이 계셨던 분들이 이제 감기 같은 증상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2주 이상 기침이 좀 심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 발열이나 이제 오한 같은 게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 아니면 보건소에 방문하셔가지고 빠르게 좀 발견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결핵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 예절이 중요한데요. 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코로나 그 기침 예절과도 비슷하죠. 네. 그래서 2주 이상 기침과 가래가 멈추지 않으면 결핵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은 결핵 검사를 받으면 좋습니다. 이어서 달서구청 담당자 이야기입니다. 달서구 보건소 질병관리팀장 이지혜입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결핵 환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 보건소에서는 매월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곳 성서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무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계획을 했는데 9시부터 이제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좀 많이 오셨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우리 달서구 보건소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환자 진료와 검사 업무를 이번 달 3월부터 전면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 결핵 유증상자나 학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이 가능하고요. 결핵 환자가 발생 시에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접촉자 결핵 검진도 실시하고요. 이렇게 철저한 관리로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24일은 제13회 결핵 예방의 날이자 세계 결핵의 날인데요. 이 결핵 빨리 퇴치돼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숨쉬는 날 빨리 오길 바랍니다. 네, 서율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어서요. 대기가 매우 건조할 거라고 합니다. 오늘 대구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올라서 포근한 봄 날씨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가 계속됩니다. 화재 예방과 함께 호흡기 관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3월 20일 아침의 광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